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후 재취업 실패 결국 반지하행.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이신가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던 한 인사팀장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회사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막상 퇴직 후 펼쳐진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지하 생활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실패를 했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대기업 인사팀장이라면 직장 생활의 노하우도 많고 다양한 인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은퇴 후의 인맥이나 경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1. 대기업 인사팀장이 퇴직 후 반지하에 살게 된 이유. 그분은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30년 넘게 일하며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매년 오르는 연봉, 안정적인 보너스, 그리고 회사가 제공해주는 각종 복지 혜택까지. 솔직히 서울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고 가족들과 풍족한 생활을 누렸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이 퇴직 후에 반지하로 내려가야 했을까요? 바로 은퇴 설계의 부재와 재취업의 벽 때문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나 같은 경력직을 원하는 곳이 많을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막상 문을 두드려 보니 예전처럼 자신을 찾는 회사가 흔치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요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고문 자리나 컨설팅 자리로 불러주는 시대도 아니죠. 업무 형태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채용 시장도 달라지고 있어요. 인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HR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IT 기술 활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 등 새롭게 요구되는 스킬이 많아졌죠. 30년 전의 경험만으로 쉽게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슬슬 자산 정리를 해야 했는데 이 또한 쉽게 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의 교육비, 예기치 못한 의료비, 부모님 부양 문제, 대출이자 등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정작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니 이내 자금이 바닥나 버렸죠. 그래도 노후 자금으로 꽤 모아뒀는데? 라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퇴직금과 사내복지금으로 생활하다 보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털렸다고 합니다. 결국 월세까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반지하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은퇴 후 삶이 달라진 3가지 사례. 이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은퇴 후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김 부장 안정된 회사 생활 뒤 찾아온 공백. 김 부장은 50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인사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퇴직 전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위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막연히 퇴직 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니 과거와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더라고요. 실무 능력이 새롭게 중요해진 시대에 중간 관리자로만 오랫동안 지낸 김 부장의 역량은 회사 입장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나이와 경력만으로는 딱히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 그나마 모아둔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볼까 하고 시도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고 이후에는 작은 오피스텔 월세마저 연체되기 시작해 지금은 아주 작은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조금이라도 이직이나 다른 커리어를 고민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례 2. 박 차장 자녀 유학에 전 재산 올인, 남은 건 부채뿐. 박 차장은 대기업 재무팀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재무 전문가답게 돈 관리는 탁월했지만 아이들 교육 앞에선 그의 재무 마인드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2 아이를 유학 보내기로 결심하면서 생활비, 학비,
기숙사비 등으로 엄청난 지출이 발생했거든요. 직장에 다닐 때는 어떻게든 월급과 보너스, 회사 복지 혜택 등으로 메워나갔지만 문제는 퇴직 이후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했는데 본인은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대출을 낄 수밖에 없었죠. 퇴직금으로도 다 막지 못한 채무가 쌓였고 결국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박 차장은 주택 매각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 팔고 정산해도 빚이 남았기에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월세가 저렴한 빌라 반지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투자한 만큼의 보상은커녕 은퇴 후 안락한 삶 대신 빚 걱정에 시달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꼴이죠. 사례 3위 과장 조기 퇴직 후 나만의 사업 실패로 인한 파산. 이 과장은 대기업 제조부서에서 주로 해외 파견 업무를 맡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50세를 막 지났을 때 오랜 해외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기 퇴직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퇴직금과 개인 저축이 조금 있으니 나만의 사업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했으니 수입 잡화나 생활용품 유통을 하면 잘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더랍니다. 은퇴 이전에는 회사가 알아서 마케팅도 해주고 동료들이 함께 일하면서 각 분야별 업무 부담도 분산됐잖아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막했고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금세 파산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다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이력서를 냈지만 이미 회사 체질과 맞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익숙했던 해외 영업도 새로운 무역 트렌드를 알지 못해 따라가기 벅찼죠. 결국 사업 실패로 축난 자금에 복구 계획도 세우지 못해 반지하 원룸에서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3.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한 조언. 위 세 사례만 보아도 직업이나 직무에 상관없이 은퇴 후에는 무수히 많은 폭병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지금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조기 퇴직이 닥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정년퇴직을 해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재취업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준비는 가능하면 일찍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역량을 은퇴 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해요. 1인 기업, 프리랜서, 자격증 취득,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미리부터 탐색하고 공부해둬야 합니다. 둘째, 지출 관리와 자산 관리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은 줄이고 퇴직금을 받아도 그 금액이 언제 어떻게 소진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유학이나 자녀 결혼 등 큰 이벤트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재무 계획표를 만들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재취업이나 은퇴 후 일자리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 직장에서 누렸던 명함, 타이틀은 이미 과거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인사팀장이었다고 해서 계속 인사 컨설팅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시대의 변화가 빠르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동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고 네트워킹도 넓혀야 합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한 대기업 인사팀장, 퇴직 후 재취업 실패 결국 반지하행 이라는 사건은 극단적인 예시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흔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느 회사, 어느 직무에서 일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역량을 키우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은 접고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현재의 커리어를 조금씩 확장하거나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익혀두고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노후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인생의 황금기를 반지하가 아닌 여유롭고 풍성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 은퇴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결코 빠르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곧 하시는 분들께도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면 인생 2막은 오히려 1막보다 더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그 멋진 2막의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